문제다른 신혜순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6강 경력개발이에요. 경력이라는 것은요, 개인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조직에서 축적한 개인 특유의 직무나 직위, 경험들로서 이력서에 나타난 직무들의 집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력개발은 한 조직이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돕기 위해서 평가나 상담, 계획 수립 및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경력개발이라고 하고 있어요. 경력 발달의 과정에 대해서 홀이라는 학자가 다음과 같이 제시했어요. 25세 미만을 탐색기라고 하고요. 이 시기는 자아 개념을 정립하고 경력 지향을 결정하는 단계예요. 확립기는 25세에서 45세요. 특정 직무 영역에 정착하는 시기로서 탐색기에 선택한 직업에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5에서 65세는 유직이에요. 생산의 시기이며 자신의 전문성과 업무상의 확고한 직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단계예요. 65세 이후에는 쇠퇴기로서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이고요. 자신의 조직 생활을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예요. 이 홀의 경력 발달 과정은 수포의 진로 발달 단계와 똑같이 보이긴 하지만요. 수포의 진로 발달 단계를 참조했기 때문에 명칭은 같을 수 있지만요. 수포의 진로 발달 단계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경력 개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인데요. 맨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이 요구 조사 또는 요구 분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니즈 평가라고도 해요.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과정이에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경력 평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알아보는 평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력 개발 프로그램 설계 시 목표 집단에 설문조사나 면접을 실시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요구 분석을 통해서 해당 조직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컨설팅 자문인데요. 조직 구성원의 성장 욕구와 기업의 인적 자원 개발 욕구를 조화시키려는 전문적인 활동을 자문이라고 해요. 팀 빌딩은 팀원들과 리더 간의 대인 관계상의 이런 협력 관계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 팀 빌딩이에요. 파일럿 연구는 특정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적용하기 전에 소규모로 먼저 실시하는 것이에요. 우리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어떤 프로그램을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시해 본 다음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 방송에 편입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파일럿 연구도 어떤 개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적용하기 전에 소규모로 먼저 실시해 보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간 보는 거죠.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은 후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개발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안착시키는 데 활용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에 먼저 파일럿 연구를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 경력 개발 단계인데요. 첫 번째가 직업 선택 단계예요. 자신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조직 입사 단계인데요. 환경과 자신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직의 일자리를 얻으며 직무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경력 초기 단계는 공시 한번 나왔던 것인데요. 자신이 맡은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 들어간 조직의 규범과 분위기를 알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경력 초기에 당연한 얘기들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경력 중기는 자신이 그동안 성취한 것을 재평가하고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력 정체나 경력 변화가 나타나는 단계가 바로 경력 중기 단계예요. 경력 말기 또는 후기 단계는 조직의 생산적인 기여자로 남고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동시에 퇴직을 고려하는 단계가 경력 말기 또는 경력 후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력 개발 프로그램 유형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가 자기평가 도구 있어요. 두 번째 개인 상담, 세 번째 정보 제공, 네 번째가 종업원 평가, 다섯 번째가 종업원 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경력 개발 프로그램 유형, 자기정종종 이렇게 다섯 가지로 외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경력 개발 프로그램 유형, 자기정종종, 자기평가 도구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처음 시행하는 것이에요. 보통 자신의 역할이나 흥미, 기술, 작업 태도 등을 묻는 질문지를 활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경력 워크숍과 경력 연습 책자를 들 수 있어요. 개인 상담은 상담자와 1대1로 상담하면서 자신의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방법 및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에요. 정보 제공은 조직들이 경력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내 공모제나 기술 목록 그리고 경력 자원 기간을 들 수 있어요. 종업원 평가는 과거에는 인사 선발에만 활용되었지만 최근엔 종업원의 경력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종업원 평가인데요. 예를 들어서 평가 기간이나 심리 검사, 조기 발탁제를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종업원 개발은 종업원의 자기 개발과 만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를 들어서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 프로그램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기평가 도구는 경력 워크숍과 경력 연습 책자, 그리고 개인 상담은 말 그대로 개인 상담이고요. 정보 제공은 사내 공모제, 기술 목록, 경력 자원 기간, 경력 워크숍이나 경력 연습 책자와는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경력 자원 기간은 정보 제공은 우리가 사기경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종업원 평가는 평가 기간, 심리 검사, 조기 발탁제에서 평심조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종업원 개발, 종업원 능력 개발은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 프로그램이 있다 봐두시면 되겠네요. 주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가 경력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경력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력 워크숍이에요. 경력 연습 책자는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경력 연습 책자예요. 그 다음에 사내 공모제는 기업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널리 인재를 모집하는 제도가 사내 공모제고, 경력자원센터, 경력자원기관은 직원들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 소규모의 도서관 형태를 경력자원센터, 경력자원기관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평가기관 또는 평가센터는 조직 구성원의 경력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로부터 개인의 능력, 성격, 기술 등에 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직무 과업을 모방해서 설계한 여러가지 모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평가센터 또는 평가기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기 발탁제는요, 근속연수, 학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조기에 승진시키는 인사제도가 조기 발탁제예요. 그리고 종업 능력 개발에 대한 거에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었죠. 컴퓨터 교육에서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조직 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내용의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견인 프로그램 또는 멘토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이 조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상사가 후견인이 되어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후견인 프로그램 또는 멘토십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직무순환 프로그램은 종업원들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직무를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경험하게 하는 것이니까 종업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직무순환 프로그램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운사이징 시대인데요. 다운사이징의 개념을 살펴보시면 말 그대로 사이즈를 줄인다는 것이잖아요. 조직의 소형화 또는 축소화를 의미하고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조직의 인건비가 다운사이징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요. 아무래도 미르비스와 홀이라는 학자는 이 전통적인 경력 개발 방향을 수평 이동에 중점을 둔 경력 개발로의 전환을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전통적인 경력 개발 방향을 수평 이동에 중점을 둔 경력 개발로의 전환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미르비스와 홀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 방향을 한번 볼게요.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 방향은 개인의 자율적인 능력 개발과 수평 이동에 중점을 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장기 고용은 어렵고요. 고용기간이 점차 짧아지게 돼요.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 및 지식과 관련된 재교육을 실시하게 되고요. 경력 개발은 단기적이고 평생 학습 단계로 이어져야 해요. 불가피하게 퇴직한 사람들을 위한 퇴직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요. 개인의 자율권 신장과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해요. 그리고 직무를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의 참여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 방향이다. 20년 공시 문제예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력 개발 단계는 직무와 조직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했었으니까 밑에 내용 볼 것도 없이 경력 초기 단계에 있죠. 벌써 이렇게 적응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으니까 대본의 답이 2번인지 알 수 있어요. 강의 들으며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